안녕하십니까, 박계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수학 공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려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될지 모르는 말씀도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그게 진짜 위안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현실에서의 수학 공부 방법이요? 그건 첫째로 먼저 외우고 둘째로 그 외운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말할 때 외우는 것이 70, 논리적 이해가 30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등학생의 성적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적으로 말해서 수학 공부의 핵심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시험에서 성적이 나와야 공부할 때 즐겁고 즐거워야 논리적으로 이해할 여유가 생깁니다. 즉,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문제 유형을 외워서 시험 시간에 외운 문제들을 재빨리 풀어야 합니다. 외우는 것이 수학 공부의 시작인 이유이죠. 그 다음에는 이해해야 합니다. 공부를 제법 잘하는 학생들이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수학 문제를 유형만 외우고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 문제를 풀긴 하는데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암기한 유형이 아닌 다른 문제가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그럼 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박계비TV의 동영상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수학 공부에서 외우는 것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외우는 것은 문제를 외우는 것이고 정확히 말해 문제 유형을 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수학 공부는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학 공부의 핵심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수학 공부 방법과 현실적으로 수학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다릅니다. 수학 성적은 한국 입시 교육의 특별한 조건 속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엄청난 난이도의 내용과 엄청난 교육열 및 경쟁에서 결정됩니다. 그럼 현실적인 수학 공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문제집 한 권을 완전히 외워야 합니다. 애매하게 외우면 안 되고요. 그 문제집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든 보는 즉시 올바르게 풀 수 있도록 풀이 방법을 외워야 합니다. 어느 정도 하면 이게 되느냐 하면 그 문제집을 대략 5번 정도 열심히 풀면 됩니다. 이것은 30년 전에도 통했고 지금도 통하는 수학 성적 올리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불변의 진리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학 성적이 상위권에 든 학생들은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 문제집을 안 외워도 곧잘 성적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왜 고등학교 때부터 갑자기 수학 문제를 외워야 할까요? 동어반복 같지만 그것은 수학의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통계나 계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체감 효과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 공부 내용의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는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난이도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이건 저처럼 수학을 좀 하던 애매한 학생들에게는 거의 절벽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때 중학교 때까지 성적을 내던 공부 방법으로 버티려 하면 거의 폭망입니다. 중학교 때 공부 방법이란 자기 지능으로 수학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수업 잘 듣고 문제를 풀면 되게 풀려요. 가끔 못 푸는 문제가 있어도 풀이를 한번 보면 금방 따라 풀 수 있습니다. 아, 이걸 생각 못했군. 이렇게 푸는 거였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끝이죠. 시험에 다시 나오면 언제든지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풀이를 봐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풀이가 복잡합니다. 일단 외우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그래요. 그리고 외우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건 외워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수준으로 갑니다. 그럼 수학의 내용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첫 번째 답은 원래 어렵다는 겁니다. 수학사를 읽어보면 우리가 시험에서 5분 안에 풀어야 하는 그 문제는 수학의 천재들이 수십 년 동안 풀었던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문자로 다항식을 표기하는 데에는 15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어느 날 숫자가 사라지고 문자들로 가득 차서 학생들이 멘붕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갑자기 1500년 후의 책을 보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또 기하학 탄생 2000년 후에 해석 기하학이 탄생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대략 3년 정도에 따라잡습니다. 수식이 나온 다음 그래프가 나오고 그래서 식과 그래프가 결합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2차 방정식의 완전한 해법도 대략 150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것을 다 배우죠. 그렇다 하더라도 왜 교과과정에서 난이도가 그렇게 가파르게 높아져야 할까요? 좀 더 천천히 난이도를 높이며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워야 하는 수학의 내용이 너무 많고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수학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산으로 표현해 봅시다. 여기서 꼭대기에는 고도의 첨단 현대 수학이 있고 바닥에는 아주 초보적인 수학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바로 산기슭의 낮은 곳에 있는 초보적인 수학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고등학교를 마치는 정도까지 오면 여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도 어렵습니다. 내용도 수준이 높고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이공계가 아니면 평생 다 쓰지를 못하는 고급 지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현대사회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오르지 못하는 우리 동네 제일 높은 산에 오르긴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게 그 정도죠. 그런데 이미 세상에는 히말라야 최고봉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수학자가 되진 않더라도 남들처럼 수학을 사용하는 물리학자, 공학자, 경제학자가 되려면 이 정도까지는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충분히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인재가 있어야 국가적인 발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별로 없는데 올라야 할 산은 높으니 어느 순간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긴 해도 여러분의 불평불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수학이 어렵다고 투덜대지 않을 만한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수학을 좋아할 만한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다른 과목보다 특히 더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요. 사실 다른 과목도 다 어렵잖아요. 그래도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맞고 틀림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일 겁니다. 쉽게 말해 모르겠다는 거죠. 그에 비해 국어나 역사는 시험에서 틀려도 알 것 같았는데 이렇게 틀립니다. 어쨌든 수학은 맞고 틀리는 것이 분명한데 게다가 항상 오답은 많고 정답은 하나뿐이죠. 그리고 많은 경우 나 자신은 오답을 쓰고 있습니다.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수학을 좋아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더 무능력하고 더 무식한 사람이 더 좋은 점수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매일 놀던 멍청한 애가 백으로 더 좋은 대학을 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수학처럼 맞고 틀림이 분명하지 않은 다른 과목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정답을 우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초중학교 때 공부 좀 했던 학생들은 이런 적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국어 시험에서 틀린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자기 답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봅니다. 이게 왜 틀렸냐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냥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논리를 펼쳐도 여러분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이 없어요. 답답하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면 힘 있거나 돈 있는 사람이 성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수학은 재벌집 외동아들도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든 점수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진짜 실력이 있으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아주 순수한 영역이죠. 이 점에서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수학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실적인 수학 공부 방법, 그리고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 또 정답이 분명한 수학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